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아롱쌤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주식 투자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드렸고요. 오늘은 또 심리학 도서로 넘어와가지고 슬픔은 극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좋은 구절이 있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실, 슬픔은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슬픔은 극복할 필요가 없다. 상실감과 슬픔이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라. 이 감정을 휴대한 채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 독자 한 분이 내 블로그에 댓글을 남겼다. 그는 몇 달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 글을 보고 마음이 무겁고 슬퍼졌다.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었다. 어떤 말로 수식하더라도 그런 종류의 감정을 정확히 묘사할 수는 없을 터였다. 상실을 경험한다는 건 고통을 동반하는 정도가 아니다. 멀쩡했던 세계가 벼랑간 부서지는 일이다. 내면 세계에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아. 평온하던 도로에 싱크홀이 생기고 아래로 추락하는 것이다. 1초 전에는 안정적으로 바닥을 딛고 서 있었는데 1초 후에는 손가락 하나도 보기 힘든 어둠에 잠겨 어딘지 모르게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해 보려 하지만 이해할 수 없고 익숙한 것들이 다 사라진다. 그렇게 세상이 부서진다. 상실을 겪은 후에는 다시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상실이 깊을수록 철저히 애도해야 한다. 오빠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엔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엔지는 대학 4학년이었고 마지막 학기가 시작되는 해의 첫 주에 상담이 있었다. 한 달 전이라면 대략 미국의 추수감사절쯤이다.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다. 그런데 엔지와 가족들은 그때 심각한 상실을 겪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더 마음이 아팠다. 엔지의 오빠는 젊고 건강했는데 어느 날 외출했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엔지는 세상이 흐릿해 보였다. 한밤중에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던 것,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것, 수술 결과를 기다리던 가족에게 의사가 와서 오빠 사망 소식을 알려준 것, 아빠가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이성을 잃고 소리친 것 등이 희미하게 기억날 뿐이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매일같이 많은 사람이 집을 방문했던 것 같다. 이런저런 소리와 장면이 기억나지만 대부분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 오빠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무슨 일이든 오빠와 의논했죠. 실현했을 때는 5시간이나 운전해서 나를 데리러 왔어요. 엔지에게 오빠는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였다. 그녀가 안심할 수 있는 장소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세상 전체가 흔들렸다. 지금까지는 거의 울지 않았어요. 엔지가 눈물을 닦고 부연 설명을 했다. 사실 아무 감격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오빠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오빠 사진도 쳐다보지 못해요. 오빠 페이스북도 못 가겠어요. 유품도 만지지 못하겠더군요. 오빠 방에도 들어가는 게 두려워요. 아마도 저는 부정 단계에 있나 봐요. 대학 내 상담센터에 일하다 보면 매우 이성적인 내담자를 만날 때가 있다. 그들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분석한다. 엔지도 그런 사람이었다. 미국 심리학자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부정, 분노, 거래, 좌절, 수용의 5단계로 설명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애도할 때 반드시 이 5단계를 차례로 거친다고 오해한다. 수용의 단계에 이르면 마땅히 심리적으로 다 치유되었다고 얘기되는 것도 그런 오해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애도하는 마음에는 시간표도 획일화된 방식도 정해져 있지 않다. 퀴블러 로스는 오랫동안 임종을 맞은 환자를 관찰하고서 이 이론을 제창했다. 이 이론은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감정들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정이 정해진 순서대로 나타나며 마지막 수용 단계에 이르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슬픔을 마주하는 데는 특효약이 없다. 내가 엔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슬픔의 고통을 느끼라고 권한 것 뿐이었다. 자신에게 여러 가지 감정과 느낌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허락해야 한다. 상실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건 사랑의 연장선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든 타인에 대한 사랑이든 삶 전반에 대한 사랑이든 말이다.
상실을 슬퍼하는 건 사랑을 쏟지 못하기에 생기는 감정이다. 우리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한다. 슬픔은 극복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 슬픔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상실을 슬퍼하는 마음은 사랑의 일부분이며 모든 관계에서 사랑하는 정도가 다르듯 애도하는 마음의 고통 역시 저마다 다르다. 가족, 배우자, 자식, 반려동물, 연애관계, 결혼생활, 건강, 직장 등 당신이 무엇을 잃었느냐에 관계없이 상실의 고통은 모두 진짜다. 그러니 자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과거에 소유했던 인간 혹은 사물을 잃는 것만을 슬퍼하는 게 아니다. 꿈꾸던 미래,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기대했던 일들이 전부 사라진 것이다. 언젠가 상담에서 엔지는 울면서 말했다. 앞으로 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결혼, 출산 등 모든 미래의 오빠는 존재하지 못해요. 제 아이도 외삼촌이 없을 테고요. 엔지는 오빠를 잊고 머릿속으로 그리던 미래의 모습도 잃었다. 오빠가 더 이상 그녀가 꿈꾸는 미래에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엔지는 앞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오빠의 빈자리를 떠올리며 가슴 아파할 것이다. 슬픔은 치료할 수 없다. 계속해서 삶에 휴대하며 다녀야 한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떠난 사람이나 사물이 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는 없다. 슬픔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상실로 인한 슬픔은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완전히 벗어나는 게 불가능하기에 슬픔을 지닌 채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소 조금 무거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상실에 대한 슬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슬픔을 이겨내고 견뎌야 되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고 마지막에 나오죠.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에 휴대해 가면서 다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충분히 슬픔에 대한 그리고 상실에 대한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누구는 1개월이 될 수 있고 누구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극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